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Do It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강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지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지입니다. 네, 그러면 영지 학생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GS 리테일 영업직 지원자인데요. 그 유통업체가 다른 곳보다 그 신규 채용이 많은 것일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유통업체 자소서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일단은 멘토님께서 그 GS 리테일이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유통업체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신규 채용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유통업이 굉장히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퇴사율도 좀 감안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인력들을 좀 채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GS 리테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GS25라는 편의점 사업과 GS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통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맹 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맹점주들과 파트너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만큼 취준생들의 관심이 아주 클 텐데요. 우리 영주 학생은 GS 리테일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요? 약간 유통업계나 서비스직 쪽을 좀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양대 산맥 중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나 뭐 NCS 중심 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민간으로까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어떤지요?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아무리 열린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좀 터프한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스펙보다는 우리 지원자들의 그런 역량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다른 회사와 좀 다르게 서류 전형을 합격하고 나면 인적성 검사를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상당수 많은 인력들을 인성 검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 인성 검사를 합격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에세이를 평가하고 면접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유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영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NCS 채용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이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정리해서 직무 역량들이랑 좀 연결짓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GS 리테일 그 인재상이 어떤 것이고 또 취준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핵심 가치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고 친근함, 그리고 신선함,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 가맹산업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점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점포가 좀 뭐랄까 좀 건전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맹점주들도 물론이고 이 영업 관리자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자기소개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영업직입니다. 사실 유통업체의 경우 반드시 거쳐가야 할 직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예, 영업직 하면 통상 내가 편의점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제품들을 고객들한테 팔아야 되나? 약간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제 초년생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영업 관리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영점을 관리하는 관리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맹점주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말 그대로 영업도 굉장히 치열하게 치밀하게 상권 분석이라든지 그 주변의 경쟁자 분석 등을 통해서 그 좁은 입지 안에 다양한 상품 구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최저시급이 이제 큰 폭으로 인상이 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사람을 관리하는 그 역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이번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전시회 관람,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전공은 무역학, 학점은 3.51점, 2017년 8월에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격증은요, 유통관리사 2급을 보유하고 있고요. 좋네요. 수상 경력은 HS-에드, 대학생 광고대상, 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70점, 토익 스피킹이 140점, 레벨 6라고 하고요. 네. 대뇌 활동으로는 취업 동아리 2년, 그리고 봉사활동 동행 프로젝트 4개월, 그리고 경력으로는요, 현대백화점에서 1개월간 고객 응대와 제품 판매를 했고요. 네. 이디야 커피에서 6개월, 그리고 마인츠돈 베이커리에서 10개월, 그리고 파스쿠치 5개월, 네. 그리고 아비꼬 커리에서 4개월간 어휴.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네요. 이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유통업체 지원자로서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아닐까 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경력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다수의 서비스 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입사할 경우에 이런 경력에 대해서 경력 증명서를 좀 제출을 해야 하나요? 일단은 뭐 1개월이라든지 2개월 짧은 개월수의 아르바이트는 경력 증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회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인턴이라든지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주 학생은 이제 주인공 프로필 보고 좀 기억에 남는 점이 있었나요? 약간 유통업계 지원을 위한 약간 최적화된 학생인 것 같아요. 무역학에 뭐 무역학. 유통관리사 자격증에 이렇게 굉장히 유통업계를 잘 지원하려고 준비한 학생 같아요. 그렇군요. 멘토님께서는 오늘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일단 경력만 보면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짧은 개월수로 근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고요. 이 공통점을 보면 한정된 고객을 만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 거거든요. 업종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고객군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좀 짧게 한 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 조금 끈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분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 및 열정에 대하여 네. 800바이트. 그렇죠. 지원 동기의 열정을 연결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영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열정에 대해서 좀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좀 표현을 하겠어요? 아무래도 회사가 좀 존재 목적이 영리 활동이잖아요. 네. 제가 회사에 어떻게 가치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네. 열정을 보여주는 걸 중심으로 기술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쓸지 한번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변화에 힘입어 또 다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네. 변화라는 것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변화라는 단어는 사실은 GS 리테일에 굉장히 적합한 단어예요. 네네네. 단순하게 우리가 편의점 산업을 봤을 때 그럼 편의점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이트를 응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증권업에서 이 편의점 산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변화라는 키워드는 그래도 일단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변화에 힘입어 또 다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편의점은 집 근처에 하나의 매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GS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이 저의 이러한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GS25 나만의 냉장고 어플은 마치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여닫는 것과 같은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GS 리테일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GS25에서 캐릭터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편의점에 더욱 자주 방문하곤 했습니다. 이제 GS 리테일은 편의점, 슈퍼마켓, 헬스앤뷰티 스토어 등 다양한 접점을 통해 제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제게 큰 변화를 준 GS 리테일에 입사하여 또 다른 변화를 이끌고 싶습니다. GS 리테일은 전공과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시장 조사를 해왔던 제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창의적인 생각으로 변화를 만들고 내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겠습니다. 네, GS 리테일과 그 일상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좀 엿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좀 매끄럽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에토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변화를 깨달았다라는 점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열정이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타 항목에서 영양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이 800바이트라는 글자가 430 정도 되거든요. 네. 굉장히 좀 압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말 그대로 남아의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콜라보레이션을 줄이고 이 부분 이후에 본인의 준비된 역량을 좀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에 대하여 800바이트. 네, 맞습니다. 이 성장 과정과 학교 생활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이 너무 개인적인 게 나오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게 그동안 이제 멘토님들 말씀이었는데 우리 네. 주인공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소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25시 가정에 일찍 일어나는 새. 결국은 좀 가족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아마 GS25다 보니까 아마 이 가족 중에 한 분이 네. 편의점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쓴 건지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꼭 좋은 소제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뭐 호기심을 유발한다든지 아니 명확하게 딱 맞아요. 들어오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보고 내용에 또 적합한 소제목으로 좀 바꾸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5시 가정에 일찍 일어나는 새. 정말 일단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제가 일단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5시 가정에 일찍 일어나는 새. 아침잠이 많았던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근면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 가야 한다는 의무감에 일찍 일어나곤 했지만 주말에 일찍 일어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규칙적으로 아침을 일찍 시작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것은 매장 오픈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저는 주로 아침 7, 8시에 시작하는 매장에서 오픈을 책임지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되었습니다. 특히 베이커리에서 근무할 때는 주말마다 오전 6시 40분까지 출근을 하고 매장의 창문을 통해 겨울 아침의 시작을 보는 것이 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습관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뉴스를 보기도 했으며 발표 과제를 한 번 더 검토하면서 여유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서 성실성을 강조하고 싶은 걸로 보이는데요. 영주 학생은 보고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 좀 들었나요? 저는 솔직히 크게 와닿거나 임팩트 있는 소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규칙적인 생활을 좀 강조하셨던 아버지인데 그게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게 됐다 이런 내용을 썼는데 이게 어떤 인상일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성장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부족한 점을 절대 언급 안 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번에 그냥 아침잠이 많았던 저는 자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진실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단점을 드러내진 않거든요. 그럼 진짜로 이 친구 제가 진솔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하지만 키워드를 좀 잘못 잡은 게 아침잠이 많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침잠이 없어지진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건 약간 태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뒤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장 오픈 아르바이트도 하고 되게 좋은데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뭐 학교 생활할 때 뭐 잠을 줄였기 때문에 뭐 더 일과도 뭐 계획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긴 기간 동안에 이러한 습관을 갖게 됐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하게 작성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GS 리테일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법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글을 잘 쓰는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문법적인 오류도 쉽게 발견되지 않고요. 너무 긴 문장으로 지루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표현상 미묘하게 어색한 부분을 다듬었으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제게 큰 변화를 준 GS 리테일에 입사하여 또 다른 변화를 이끌고 싶습니다. GS 리테일은 전공과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시장 조사를 해왔던 제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큰 변화를 주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앞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위해 억지로 연결한 인상을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 정도 바꿔서 억지스러운 느낌을 없애면 어떨까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이 문장에서 주인공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공, 공모전 등에서 시장 조사를 한 자신의 경험과 역량이죠. 그렇다면 이를 지금보다 더 명확히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전공과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시장 조사를 해왔습니다. GS 리테일은 이러한 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봤습니다. 어떤가요? 자신의 생각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나는 것 같나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입사 후 포부에 대하여. 800바이트. 그러게요. 네.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예요. 입사 후 포부. 네. 영재 학생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주인공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좀 소제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색깔이 있는 매장을 만들겠습니다. 라게 이제 어떤 느낌이 온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을 보면은 소제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일단 GS 리테일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 매장마다 상권에 맞게끔 해서 재고율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름 그래도 기본 이상은 이해하고 이 글을 썼다라는 건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색깔이 있는 매장을 만들겠습니다. 입사 후 겸손한 자세로 배우며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겠습니다. 유통업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여러 매장을 발로 뛰며 근무 매장 주변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숙지한 것들을 활용하여 근무 매장의 매출이 극대화를 이끌겠습니다. 또한 고객 관리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내외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를 한번 만나본 이들이라면 GS 리테일과 저를 동시에 떠올리고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고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도록 색깔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통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때에 필요한 것은 차별화입니다. 차별화를 통해 편의점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GS 리테일과 함께 성장하며 정확한 시장 분석에 차별화되는 기획 아이디어를 더함으로써 색깔이 있는 매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하, 이 들어보니까 조금 막연한 느낌이 아주 조금 드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셨는데요? 네, 차별화라는 걸 강조했는데 우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가 차별화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이 자기소개서 안에 딱 없는 건 한 가지인데요. 숫자가 없습니다, 숫자. 하나도 없네요. 숫자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BGF 리테일의 작성에도 완벽한 자소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차별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는 마인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실제 역할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해야 더 좋은 자소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좀 알겠습니다. 문맥을 읽어보면요. 아무래도 직접 최종 고객에 대한 거를 대상으로 좀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직접 고객을 이렇게 대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내외부 고객이라고 나눠서 뭐 우리 이제 말 그대로 동료도 있겠고 왜냐하면 뭐 말 그대로 구매팀도 있을 수 있고 마케팅팀도 있고 내외부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보더라도 이 친구가 이해하고 쓴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직함에 대하여 경험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의 본인의 입장 및 대처 사례 800바이트. 네, 정직함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 학생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정직함이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올바른 생각을 하고 회사 규칙에 알맞는 행동을 하는 거가 아닐까요? 너무 정석적이지 않을까. 네. 맞긴 한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소제목을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를 굳건히 하는 것. 이 역시 좀 교과서적인 제목이 아닐까 그럼요. 싶은데 네네네.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참 저희는 평가하는 입장이니까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쓰려면 정말 어려운 게 소제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진부한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변화를 이끌겠다라든지 차별화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그쵸. 원대한 목표가 있는 지원자 치고는 그럼요. 너무 단어 하나하나가 그럼요. 좀 진부하다라는 것은 너무 상대적으로 좀 아쉽네요. 그럼요. 이런 네. 거는 뭐 이렇게 좀 상사가 입냄새가 좀 나는 걸 확실하게 말할 것이다. 막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왜요? 아, 네. 제 스멜이 좀 있나요? 상당 부분 있죠.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 네,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뢰를 굳건히 하는 것. 정직함은 한순간에 신뢰를 깰 수도 있고 굳건히 할 수도 있는 큰 힘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수습 기간 중에 있는 동료 파트타이머를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레시피와 다르게 제조한 음료가 고객에게 제공된 적이 있습니다. 음료에 포함되는 재료가 다양했기 때문에 고객은 맛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수로 발견한 즉시 책임지고 고객에게 음료를 다시 제공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도 제가 더 신경 쓰지 못해서 발생한 실수를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에 대한 사장님의 신뢰가 굳건해졌으며 고객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이러한 실수를 계기로 맡은 업무에 더 꼼꼼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GS 리테일에서 근무하면서도 항상 정직함을 잃지 않으며 내 외부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실수라기보다는 타인의 실수를 좀 바로잡은 경험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조직에서 어떻게 보일지 좀 궁금한데요.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타인의 실수를 바로잡았다라고는 했는데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결국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정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가지 부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직함이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소재를 이끌어냈다는 구성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실수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재발 방지 노력을 좀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일단 이 GS 리테일이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그 올바른이라는 가치 안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다, 남 탓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썼기 때문에 좀 성의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GS 리테일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살펴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좀 짧게 써봤습니다. 네. 그럼 여러 항목 중에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쓴 거예요? 네, 제가 써본 항목은 이제 첫 번째인데요. 지원 동기와 열정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이제 멘토님께서 사전 코멘트 주신 부분은 회사 직무 선택 후에 본인의 열정을 중요하게 기술하라. 그리고 회사 선택 관심 부문에서는 회사를 어떻게 더 좋게 변화시킬지 강조하고 열정의 경우에는 직무 이해와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해라 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어허. 네, 그렇군요. 쓰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영업에 대한 이제 자소서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조언을 좀 잘 담아냈는지 우리 또 영주 학생 잘 읽어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GS 리테일만의 차별화. GS 리테일은 시장 동향에 따라 GS25의 옆을 나만의 냉장고, PB 상품 유어스 등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GS 리테일의 강점을 살려 일코노미 시대에 맞는 특화 매장을 구성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빠르게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직영점 및 가맹점의 경영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PC방 매장 관리를 하면서 상품과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크기가 작은 간식들의 상품 진열을 달리해 재고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 모의 유엔, 안보 토론 대회, 멘토링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며 협상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고객의 구매 패턴에 최적화된 매장을 통해 포화 상태인 한국 편의점 시장에서 GS 리테일만의 차별화를 이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좀 차별화에 대한 부분을 쓴 것 같은데요. 네. 소제목부터 이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짧은 글자 수 안에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코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되게 좀 뭐랄까 부담스럽게 많이 줘요. 네. 근데 그걸 또 담아내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나름 이 짧은 글자 수 안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해내겠다는 비전을 좀 강조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타회사에 적용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전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필요한 역량과 그 역량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열정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짧은 글자 수다 보니까 본인의 이야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네.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한 문장 이내로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내용을 좀 더 써야 될 텐데 네. 협상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지만 협상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른단 말이죠. 이런 내용을 좀 짧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면 돼요. 어떠한 대회에서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누구를 설득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문장에 차별화를 이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안 쓰면 이제 이게 끝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자소서가 되게 허전해요. 내가 A 이야기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뭔데 허전한데 자기소개서는 꼭 이렇게 막 기승전결처럼 다 안 읽혀도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본인 이야기를 더 쓰셔도 됩니다. 앞부분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전 코멘트에 좀 충실하게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굉장히 좀 충실하게 썼을 것 같고요. 잘하는 친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이랬는데, 나 30분만 했었는데. 되게 당황스러운데. 되게 당황스러울 수 솔직히 얼마나 있는데. 걸렸어요? 예. 솔직히.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 어머 어떻게 하지? 한 시간. 굉장히 빨리 쓴 거네요. 선생님하고 쓸 생각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요구한 코멘트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짧은 글자 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잘 녹여낸 것 같습니다. 네. 좀 영주 학생이 멘토님의 평가를 듣고 좀 추가로 궁금한 점 같은 건 없나요? 네,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약간 특화 매장을 구성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저의 약간 포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면접 상황에 갔을 때 혹시 공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어떻게 특화 매장을 구성할 거냐 이런 세세한 부분을 물어보면 사실 지원자들은 잘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이렇게 포부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포부는 어차피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현직자가 봤을 때는 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근데 왜 이런 내용을 적어야 되냐면 관심과 정성이거든요. 만약에 면접 자리에서 이런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물어봤을 때 본인의 아이디어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내가 서울 시내 대표적인 특화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개 매장을 방문해 보고 어떤 조사를 해봤더니라는 말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지원했기 때문에 향후에 일이 어렵더라도 빨리 퇴사하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성과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멘토님께서도 그 하반기 유통업체 지원하는 그 지원자들한테 좀 좋은 말씀 한 말씀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유통업체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유통업체는 힘들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반드시 버리시고 그 안에서 어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지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GS 리테일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계신데 제일 많이 해. 야, 적당히 해라. 저녁 시간에 밥을 안 먹고 저기서 잠을 자. 진짜 카톡 보여주고 싶다. 야. 토론의 결과는 바로 오늘 MC 두 분 이제 투입이 되셨는데 네. 고란도란 학생들과 오늘 불꽃 튀는 토론 그리고 찰떡 같은 호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버스 잘 받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 맞는 거 보세요. 안 맞아. 하나, 둘, 셋. 와. 잘
잘 맞잖아요. 네. 아, 좀 먼저 많네. 그러면 고연봉 스트레스 팀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1분 발언에서 스트레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고연봉의 직장에 다니던 저연봉의 직장에 다니던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면 돈이라도 많이 받고 최소한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애면서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연봉의 스트레스와 저연봉의 스트레스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고연봉의 스트레스는 하기 싫어 죽을 것 같아 이거고 그럼. 저연봉의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일인데 좀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엄청난 성취감과 내가 해냈어. 이런 자아성취감 이런 것들을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는데요. 고연봉의 직장에 다닌다고 모두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한 말의 전제는 내가 이 직업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 일이 맞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고연봉의 직장에 다니더라도 충분히 적성을 맞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저연봉이라도 나 스트레스 안 받는 직업도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스트레스예요. 그럼 고연봉이나 저연봉이나 고연봉이 낫죠? 고연봉이 낫죠. 자, 그러면은 같은 연봉이에요. 그럼 저 스트레스 나가요? 고 스트레스가 나요? 저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낫겠죠? 그럼요. 근데요? 근데 지금 아, 이거 말 계속. 네,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고연봉과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고요. 그렇죠. 저연봉이지만 스트레스는 좀 적고 적성을 찾아간다. 이렇게 그렇죠. 좀 한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네, 중요한 게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적성에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가 우리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고연봉을 받는다. 고연봉을 받으면요. 하고 싶은 일 왜 못하냐? 시간이 없어서 그렇대요. 시간이 없고 내가 그것에 쏟는 그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다른 네.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삶의 질이 돈으로 채워지는 건 있어요. 돈이 전부를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을 찾으려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만족감을 일단 먼저 찾는 것. 이것이 일단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람이 꼭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예로 뭐 예를 들어서 가수들의 얘기를 네네. 들어보면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가수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막상 이게 일이 돼 보니까 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더라. 그리고 노래가 하기 싫어지더라라는 친구들의 말도 이게 있었기 인간하라 때문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게 일로 노래를 부르니까 야 돈도 벌고 노래도 하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미 씨가 얘기한 거는 다 그렇지 않다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유재환 씨한테 네.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원래 작곡가로 이렇게 그쵸, 그쵸.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연봉 적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인데. 저연봉?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교죠. 그런데 네. 지금은 유명해지고 나서는 좀 고연봉에 네네. 좀 피곤하고 레드불도 마실 정도로 바빠지니까 스트레스로 좀. 그렇지, 맞아, 네. 됐다. 자, 저연봉인데 적성에 맞는 일을 했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네. 근데 고연봉인데 적성에 안 맞는 일까지는 아니야. 근데 네. 고연봉인데 내가 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행복하지가 않다 이거죠. 아. 그래서 나는 이 고연봉의 스트레스가 되게 불편한 생각을 하는 게 네. 막상 이렇게 돼본 삶이 돼 보니까 제가 막 고연봉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돼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실제로 내가 사는 이 삶이 돈 쓸 시간조차 없고 아. 누가 놀 시간도 없고 여자친구 사귈 시간도 없고 네. 너무 불편하다. 울지 마시고요. 울지 마시고. 하나 네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그러면은 왜 지금의 네. 삶을 계속하고 선택을. 계시죠? 지금의 네. 지금 삶을 계속하고 있는 건 더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자, 그것은 나의 삶의 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말씀 네. 해주셨는데요. 저희 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 네네네. 게 업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또 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자연히 휴식과 보상이 또 따르게 된다는 따라오더라고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아닙니까? 이거 네네. MC하는 거 지금 굉장히 네, 즐겁습니다. 굉장히 뭐야? 또 아니 이상한 말 하려고 그랬죠? 자, 토론은 끝났습니다. 자,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네, 그리고 일단은 또 뭐- 민지 학생한테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로펌 변호사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1억 8천. 로펌 변호사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20시간, 그 일주일에 정도 7일 되죠. 정도로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민지 학생은 그러면서 고소득인 직업을 지금 희망하고 있고 네, 그거를 1억 꿈을 8천. 꾸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능해서 그래요. 이 친구는 20시간 일하고 아, 그게 적성이고 쇼핑하고 다 이게, 했어. 이게 민지 학생에는 저연봉이고 적성인 거예요. 20시간을 일해. 진짜 근데 20시간 일해? 하루에 5시간 정도 잔다고. 그러니까 두 분이 딱 고소득, 고연봉 스트레스를 꿈꾸시는 분과 살고 계신 분. 두 분이서 두 분 다 지금. 자리를 잊고 네. 그래서 결국 다 넷 다 같은 팀인 걸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어떡해. 한마디로 잘라 말씀드리면 네. 제가 로펌 변호사를 희망하는 것은 고연봉이기 때문이 아니라 적성에 맞으니까. 적성에 맞아서입니다. 그렇죠. 제가 월급이어도 하실 적성에 겁니까? 네, 할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제 유일한 장기는 입이에요. 제가 한번 수원역을 지나가고 야, 있었거든요. 입이란 얼굴에 비해서 좀 입이란 표현을 좀 말이라 해줄래? 아이고, 어려우신. 말이라고 해주면 안 될까? 제가 한 가지 겪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수원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를 아십니까? 분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쓱 보시더니 입으로 하는 직업을 갖겠네. 그렇죠. 제 적성, 유일한 적성, 그렇지. 그리고 제 최고의 적성은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나는 더 말할 거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자 국선 변호사 돈 네. 많이 못 법니다. 그리고 시민 변호사 있죠. 인권 변호사 돈 많이 못 법니다. 그게 왜 하겠습니까? 그거 하는 적성이죠. 일이 그렇죠. 적성이죠. 뿌듯한 거예요. 행복감. 일단 뿌듯하니까 그게 직업이 되는 거고 내가 그걸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는 저연봉 있는 사람들 다 만족 안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만화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적게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의 만족도는 돈이 아니라는 것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화의 네. 오류를 범하고 계신데 너가 제일 많이 해. 아니, 돈칭을 써주시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쓰시면 퇴장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깔끔한 제지 감사드리고요. 공평하게 반말 한번 하세요. 야, 네. 우리는 지금 저연봉이면 불행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취준생들이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연봉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과 저연봉이고 적성에 맞는 직업 둘 다 합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오늘 토론의 주제예요. 감사합니다. 부자입니다. 그때 왜 전제를 선택해야 하냐면 네. 사실 인생의 끝은 나 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끝? 그 후에 내가 노년에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노년으로 갈 필요까지도 없죠. 사실 요즘에 네. 집 한 채 사고 자동차 하나 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로부터도 충분히 행복감이 오는데 만약에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로 얻는 행복도 나보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좋은 집이랑 좋은 차를 한 번만 하는 거죠?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게 예시라는 겁니다. 예시라는 첨언 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번 듣고 네. 반론해 주시죠. 자, 파인드 잡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 없어. 나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없냐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인드 잡 조사에 따르면 이 중장년 스트레스 요인이 경제적 문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왕 결혼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자녀 양육을 해야 되면 결국에는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돈을 차라리 많이 버는 것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미 아나운서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안정성을 추구하고 굳이 고연봉을 선택하려는 이유는 결혼하고 집 사고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세대까지는 그것이 필수였습니다. 왜냐? 결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비정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세대 그런가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않죠. 저만 해도 비혼주의자고요. 그럼요. 비혼인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있는데요. 많은데요. 일단 단어부터 미혼,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해서 네. 비혼, 결혼을 하지 않겠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돈이 필요한 거는 않는다면 아니고 돈이 네네.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저연봉으로도 개인이 충분히 찰만한 돈을 첨언 마련할 걸게요, 수 잠깐만. 있습니다. 민지 학생 지금 첨언이요. 비혼이라고 하셨는데 비혼주의자. 네네. 네. 혹시 하은 학생은 아, 저는 결혼해야 합니다. 첨언하시죠? 아침마당으로 가지 말라니까. 첨언하시죠? 첨언할게요. 일단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일단 몸이 아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 굉장히 부정적인 행위인데 내 몸을 버려가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상입니까? 안 그럼 그럽니까? 레드불 드시지 않으셨어요? 예, 너내 지금 누구 편이에요? 얘또왜 이래? 참을 수가 없었어. 얘또왜 이래?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네네. 여기서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는 네. 업무 환경에서 스트레스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쵸. 네. 근데 저연봉인 분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추가적으로 주어지냐면 네. 아, 이번 달은 대출금 어떻게 갚지? 또 월세 어떻게 내지? 엄청 스트레스. 또 내 친구 민지는 1억 8천 벌으면서 로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런 류의 스트레스가 추가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 월세를 박탈감이라고 내지 하죠. 않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렇게 대출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대출 받았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알겠습니다. 민지 학생이 네네. 비혼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혼자 왜요? 살기 왜요? 때문에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내가 필요할 때 그걸 모든 걸 케어해줄 수 있는 거는 더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질문 있습니다. 자, 황보미 아나운서의 질문인데, 네. 자, 그러면 혼자 사는데 돈이 더 든다. 이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면 이제 같이 살게 되면 네. 내가 돈을 벌 때 네.
남편분이 돈을 안 벌 수도 있고 네.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로 보완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러면 벌 혼자 때 살게 안 벌면 더 된다면 돈이 더 드는 거 아니지? 더 드는 입이 거지 두 개인데. 않습니까? 예, 입이 두 혼자 개니까. 살게 된다면 제가 아파서 갑자기 가사 네네. 일도 못하고 네. 직업도 일을 못하게 됐어요. 네네네네. 그러면 남편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이 가사 일도 할 수 있고 네네네.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면 네. 내가 만약에 아파서 일도 못하고 가사도 못하게 됐어요. 그럼 나는 도우미도 고용해야 되고 간호인도 고용을 해야 되고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노후 일단 대책 사람이 측면에서도 많으면 돈이 많이 마찬가지고요.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일단 입이 두 개인데다가 네. 보험도 두 개나 들어야 되고. 생활비도 두 하지만 개고요. 버는 돈도 두 배겠죠. 네, 저희 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네. 이 저연봉인 경우, 싱글라이프인 경우에 네네. 어떤 실직이나 갑자기 아픔 이런 상황, 이럴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나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놔야 되냐? 네. 고연봉을 통해서 돈을 모아놔야 되죠. 그래야 내가 후에 혼자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그러면 거죠. 역으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지. 그럼 발생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꽉꽉 담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연봉의 스트레스 사람이 그렇게 많지 고연봉이라는 거 일단 그것까지 다가가는 게 굉장히 극소수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고연봉을 받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막 고연봉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고연봉을 통해서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그 많은 돈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풀면 됩니다. 그게 안 풀어진다니까요. 풀어질 수 없는 것이 네네. 고연봉일 경우에는 잘 말씀해 주셨듯이 스트레스를- 결국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고연봉 직종이 대부분 그렇듯이 쓸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예. 왜 버느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 삶 한 번인데 멋지게 살다 가야 저연봉은 되는데 시간이 많을지도 의문일 뿐더러 많아도 쓸 돈이 없죠. 만약 대신에 적성을 함양하는 직업 자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기 건 삶이 말입니다. 자아실현인 거죠. 아예 스트레스가 처음부터 안 받으면 돼요. 저연봉 직업을 선택해서 저연봉 직업이 아니라 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아예 처음부터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면 돼요. 근데 저쪽 팀의 주장은 스트레스 받아도 돈을 벌어서 해결하자. 이게 일단은 세 가지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이다 사실 이거지. 저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꼭 스트레스가 없는 네. 것은 아니라는 말은 아까 네.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적성에 맞는 직업이 행복하다라는 직업도 얘기가 아이 너 좀 가만히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연봉이 꼭 행복하다가 아니라 네네. 지금 전제 자체를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예.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뭐랄까요, 꼭 고연봉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한국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옆집 누구보다 연봉이 높아야 돼 그럼.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받아왔기 때문에요. 네. 옆집 누구보다 성적이 높아야 했던 것처럼 연봉도 높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쵸, 거죠. 그쵸, 그쵸. 하지만 제가 교환학생에 있을 때 새로운 삶의 태도를 하나 접했습니다. 네. 거기 있던 사람들은요. 시간당 월급, 그러니까 시간제의 돈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최소한의 돈을 받더라도 자기 여가 시간을 자기 함량에 쓸 수 있고 야. 자기 일하는 시간도 자기 함량에 쓸 수 그렇죠. 있고 이런 식으로 따로 여가를 낼 필요 없이 내 삶 그럼요. 자체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요. 민지 학생은 그 외국 경험을 통해서 되게 행복한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네, 그런 근데 외국을 가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야. 잘못 알겠어. 아닌가요? 너가 어디 편이야? 이게 진짜. 아니,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죠. 교환학생 장학금 네. 받았습니다. 학생도 그럼 장학금이 근데 없어서. 장학금 줘도 아예 돈이 없으면 못 갑니다. 애당초. 네네, 그렇죠. 생활비도 문제고. 자, 근데 그렇기 중요한 건 때문에 고연봉이 아니라도 외국 갈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연봉으로도. 가서 벌었습니다. 예? 가서 생활비 가서도 벌었어요. 벌 수 있는 거고 능력 있으면 다 되는 하지만 겁니다. 그 그러네요. 생활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나타나겠죠. 외국을 가서.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아까 민지 학생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돈에 치중돼 있으니까 그걸 맞아요.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 그럼요. 근데 위에서 일단 바꿔주고 취준생 보고 적성을 따르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그 피해를 처음에 변화의 시작을 취준생들이 합니까? 우리는 그냥 사회구조를 따르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선택할 수밖에 사회 없죠. 구조가 굳이 아우 시끄러워. 제재 시켜. 공평하게 박수 한번 치세요. 자, 됐지. 바로 가시죠.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스트레스가 얼마나 사람에게 억눌림을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럼요.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네. 세월간이 제가 말씀드렸죠. 다들 보셨나요? 네. 아니요. 한 팀이 안 봤다는데요. 아, 맞네. 세월간이 안 보셨어요? 네네. 정말요? 네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3시간짜리 영화인데 제가 3시간 내내 울면서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도가 사실 우리나라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요. 무조건 경쟁, 무조건 높은 연봉. 그래서 인도의 어느 공대 대학에서 내내 학생들이 높은 연봉만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살하고 아버지와 싸우고 엄마와 싸우면서 울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최고인 학생이 점수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적성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은 결국 그 학생에게 패배감을 느끼던 학생보다 연봉은 낮았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사회에서 가장 명망 있는 학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공의 가치라는 것이 꼭 돈으로 환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저연봉이라도 적성에 맞는다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 성공으로부터 오는 기쁨 또한 충분히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쁨은 스트레스를 상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공황장애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실제로 공황장애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걸리면서 공황장애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는 이 내 삶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게 뭐 이제 적성이니 아니니 그런 걸 좀 떠나서 어쨌든 스트레스 있는 삶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우리가 있잖아 저연봉이라도 괜찮다가 아니라 좀 적성이어도 괜찮다로 가야 될 것 같아. 둘 다 좋아요. 아, 그래? 잡담은 문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네네. 고연봉만 스트레스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적성을 따른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황보미 아나운서 같은 경우 아나운서가 적성이시지만 일하면서 분명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네. 아니, 저연봉이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성에 맞는데도 그렇죠. 스트레스가 이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고 그럼 어차피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돈이라도 좀 더 벌어서 그 돈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요, 그렇죠. 저는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가 양쪽 집단에 모두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 그 스트레스를 다 안고 가면서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반면 그럼. 저희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업무니까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그것이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오는 성취감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렇죠.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네. 내 자신에 대해서 갖는 행복감 등이 충분히 상쇄시켜서 없앨 수 있다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네네.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6일, 7일 동안 촬영을 할 수 있지만 네. 그 와중에 틈틈이 짬을 내서 저는 취미생활이 춤이거든요. 저는 춤을 배우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꼭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네네. 노력이 있다면 꼭 고연봉을 받는 것이 그래, 그 어제 스트레스를 감기 받는 것은 걸려가지고 나 오늘 못하겠어 막 오늘 목소리가 안 나고 그래가지고요 일을 어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오늘 스크립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랬구나. 이게 고연봉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가 곧 건강 악화로 와가지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이제 자꾸 예. 고자질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잘못됐거나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보미 아나운서가 고생을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좀 네.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겠죠. 워낙에 하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행복하신가요? 힘들지 않고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취업을 표정 부탁해를 보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시간적 사랑합니다. 이거 연기 아니죠? 와, 진짜 카톡 보여주고 싶다. 야, 저기에 진짜 많이 있는데, 아우, 정말 진짜. 재환아. 재환아, 정말 진짜. 그 시간적 여유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인용이라기도 좀 민망한데 다음 웹툰 어쿠스틱 라이프라는 거 혹시 보시는 분 있나요? 왜 저만 봐요? 저기 있잖아. 취향이 많이 나와요. 뭐야, 공부 좀 해. 아니 그거 다음 웹툰 3위예요. 아무튼 대중문화 평론가세요? 아니 아무튼 어쿠스틱 라이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취미를 즐길 여유라고 하는 게 진짜 물리적인 여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도 내가 지치면 못합니다. 그게 바로 취미생활이고 자기 여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황보미 아나운서님께서 열정이 넘치시니까 그렇죠. 그 틈틈이 시간 사이에서도 여가를 즐기실 수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심신이 지치면 그냥 누워있고 싶거든요. 근데 민지 학생이 여가 얘기를 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이 일도 있지만 여가도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가 생활을 하는데 저는 약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뭐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내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여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저소득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요? 여가라는 것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그쵸. 넓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익스트림 스포츠나 제가 좋아하는 스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연봉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스키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평소에 요리를 합니다. 요리는 돈이 안 들죠.
그러면 만약에 민재 학생이 이제 1억 8천의 연봉을 받게 된다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스킬을 타고 싶을 땐 스킬을 타고 좋아하는 스킬을 마음껏 네, 쓰죠. 요리를 하고 싶을 땐 요리하고 이럴 수 있는 거 그렇죠. 아십니까? 외국도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수밖에 말은 없는. 고연봉은 그런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꼭 이렇게 돈으로 해결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정신적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나는 스트레스 받긴 해도 그 돈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더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난 행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한테 해주는 거 또 뭐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정신적 여유가 되게 가정적인 남자네요. 정신적인 좋은 여유를 사람들. 정신적 여유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콧파시면 재한 씨 콧파시면 안 됩니다. 네. 만세 한번 할까요? 마저 하시고요. 저희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네. 한 작가가 쪽방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네, 그 작가는 정말 본인의 적성이 맞아서 이 작가라는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연봉이 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사를 한 거. 네, 그렇죠. 이제 연봉이요? 기본 네. 근데 800만 원이요? 꽤 막. 연봉이에요. 한 달에 채로 콧파시면 안 됩니다. 콧파시면 안 됩니다. 네. 받지 못하는 이 금액으로 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생활 상경 속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만 것인데요.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면 꼭 저연봉에 적성이 맞다고 해서 네. 행복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가진 구조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가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 구조의 문제가 우선 가장 개선돼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고연봉의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성이 더 낮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돈에서 오는 성공의 질과 그리고 그 내 자아 실현에서 오는 어떤 가치, 자아 실현을 성공함으로써 오는 어떤 행복의 질은 그게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반박당할 말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의 직접적인 성공 그리고 이런 것들에 비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목 토크입니다. 질문자가 상대를 지목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연봉 적성팀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황동희 아나운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말고 다른 직종,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엑셀을 만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보다 훨씬 고연봉을 준대요. 가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어쨌든 방어하신 거예요. 네. 방어하신 거예요. 고연봉이면 가야죠. 다시 네. 오늘 1승이네요. 가신다는군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아 근데 저는 그냥 이거에 너무 무서워서 뭘 해도 다 울리게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그냥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할 때 너무 즐겁고 제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직업으로도 대체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른 팀이지만 첨언을 좀 하면은 실제로 본인에 대한 그 아나운서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아나운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언론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연봉 스트레스 팀에서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재환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작곡만 할 수 있다면 평생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괜찮다.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동기지? 500 아닙니다. 아니다. 연봉 600. 아, 아니다. 안 된다는 거죠? 부서졌습니다. 최준진님 최초입니다. 물건이세요?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재밌네요. 예. 아유, 네.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조금 더 꿈이 있고 좀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그거보다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네. 최초로 거짓말 탐지기가 부서진 가운데 저연봉 작성팀에서 또 질문 한번 해주시죠. 아하. 자,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요. 민지를 이성으로 느낀 적이 있다. 자, 이거 어떤 거 해주면 자, 이거 MC 권한으로 허용하겠습니다. 허용하겠습니다. 없다?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5번 말했어요. 단 한 5번. 번도 없다. 기계가 이상하네. 이럴 일이 있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해명할 기회요? 나건 씨, 말한 거랑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해명해 주시죠. 이거는 기계가 100% 기계의 오류고 저는 민지랑 정말 친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또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고연봉 스트레스 팀에서 다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민지 학생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비혼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앞으로 미래는 모르는 거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등을 할 텐데 돈이 없으면 솔직히 좀 힘들 것 같다. 내가 잘 벌 거지만 돈 없으면 힘들다. 왜냐면 입이 앞에서 심쿵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줘야겠네요. 본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결혼 육아를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그건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오늘은 직업 선택의 기준, 연봉이냐 적성이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듣겠습니다. 보미 씨부터 발언해 주세요. 네, 어차피 어떤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면 이왕이면 많은 돈을 받고 적어도 돈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요? M4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돈이 주어진다면 육아, 내 집 마련 등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력만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고연봉의 직장을 갖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연봉 팀 네. 부탁드립니다.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꼭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병이 생기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연봉을 받더라도 내 적성에 맞는 일,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하는 것 자체로도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적성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애매하게 저연봉이 그냥 적성 비슷한 걸 찾는 건데 정확한 거 말입니다. 적성이라는 걸 완벽하게 알고 내게 맞는 일을 찾는 것, 이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학생은 최후의 발언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 네. 덧붙여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워낙 훌륭하시게 해주셔서 네. 전 만족합니다. 민지 학생. 네, 적성에 관한 사람 유재한 씨를 따라갈 만큼 발언할 사람이 없겠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 지성인으로서 네. 하은 씨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네. 저도 솔직히 두 선택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텐데 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불꽃 튀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듣는 동안 마음이 결정이 어느 정도 선 것 같아요. 이제 그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저연봉 적성이냐, 고연봉 스트레스냐. 이 토론의 결과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승리는 황보미. 최나건 왜죠? 어떻게 보셨나요? 세연아 씨? 일단 저는 결혼을 해야 된다 주의자이기 때문에 싱글을 전제로 깔고 하는 논의가 약간 네. 설득력이 없었고요. 뭔가 모두의 좀 더 공감을 살 수 있는 좀 가족적인 대화가 저에게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하루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시간을 직업 속에 보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매우 다른데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준지다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